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속에 들어와서 온갖 병을 만드는 곰팡이. 큰 불은 불로 끈다고 하죠. 맞불 작전. 네. 곰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곰팡이는 곰팡이로 잡아라. 발효 명의 우호 원장님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예. 곰팡이는 곰팡이로 잡아라. 어떤 원리입니까? 이독 제독이라고 합니다. 네. 독을 가지고 독을 제거한다. 과거에 임금님께서 사약을 받아라 했을 때 그 사약에 이제 부자라는 약재가 들어갑니다. 근데 부자를 그냥 드시게 되면 중추신경 마비가 생기고 호흡 곤란으로 죽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독을 중화시키거나 줄이게 되면 반대로 신경통이나 신경마비 또 관절통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주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게 된 거거든요. 현대의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암제의 시초는 독같습니다.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항암제를 만들고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다 이독 제독의 그 원리를 이용한 거고요. 나쁜 곰팡이는 우리 몸에 독약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쁜 곰팡이를 잡아내는 힘은 착한 곰팡이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착한 곰팡이를 많이 섭취하고 보호하는 것이 면역력을 올리고 건강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내 몸을 지킨다. 네. 그런데 그 나쁜 곰팡이, 좋은 곰팡이를 그 어떻게 구별합니까? 뭐 색깔이 다르다든가 아니면 모양이 다르다든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가 나쁜 곰팡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해를 주는 곰팡이가 되는 거고요. 좋은 곰팡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을 건강하게 이로움을 주는 곰팡이가 됩니다. 이것을 저희가 해석할 때는 발효와 부패의 관계를 가지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발효가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곰팡이가 양성된다는 거고요. 부패가 된다는 것은 나쁜 곰팡이가 성장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발효가 되면 그 향이 좀 거룩한 향이 있고 또 재료마다 또 독특한 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먹어봤을 때 감칠맛도 있고 시각적으로 좀 편한 느낌이 있는데 부패는 반대입니다. 이질감이 있죠. 그리고 악취도 많이 있고 시각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느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콩이 발효가 되면 그 청국장이나 된장이 되는 거고요. 이게 부패가 되면 그냥 썩는 겁니다. 썩어버려. 네네. 그래서 발효 과정에서 어떠한 곰팡이가 우세하게 성장하느냐가 발효와 부패를 결정하는데 몸에 유익한 발효를 만드는 곰팡이의 그 성장 조건을 맞추면 아무 문제 없이 유익한 발효가 일어나고요. 몸에 좋은 곰팡이를 섭취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런 이제 발효의 힘은 치료에도 많이 응용이 되고 있습니다. 발효 한약이라는 것인데요. 이 한약을 그냥 흡수하는 것보다는 한 번 미생물이나 곰팡이가 분해한 성분들을 흡수하기 때문에 흡수율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발효 한약에 포함되어 있는 좋은 유익균 그리고 좋은 곰팡이들이 몸 안에 들어와서 세포를 활성화하고 또 면역 기능을 높여주기 때문에 질병 예방 또 치료에 높은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이 병의 치료에도 사용되는 막강한 곰팡이의 힘. 그렇다면 과연 어떤 곰팡이들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걸까요? 우리를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그 착한 곰팡이들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곰팡이 삼총사가 있습니다. 곰팡이 삼총사. 술이나 장을 만드는 누룩 곰팡이가 있고요. 누룩 곰팡이. 블루치즈나 페니실린을 만드는 푸른 곰팡이가 있습니다. 그런 곰팡이. 그다음에 홍국이나 홍주를 만드는 빨간 곰팡이가 있습니다. 빨간 곰팡이. 아하. 근데 누룩 얘기 정말 오래간만에 들어보는데 옛날에는 어머니들이 그거 잘게 부셔갖고 찹쌀을 쪄갖고 거기다가 이렇게 해갖고 술을 만들었잖아요, 막걸리. 야, 그게 이렇게 좋은 겁니까? 네, 좋은 겁니다. 막걸리 많이 이 먹을 거예요. 착한 곰팡이 삼총사는 기본적으로 독성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비타민을 증가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또한 이 곰팡이들은 전부 다 그 단백질 분해 요소, 또 탄수화물 분해 요소, 또 그리고 지방 분해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누룩 곰팡이는 전분을 포도당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누룩에 붙어 있는 효모는 이 포도당을 다시 알코올로 만들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원리를 이용하면 누룩 곰팡이를 가지고 막걸리를 만드는 네. 그게 이제 활용을 아, 하게 됩니다. 막걸리가 그렇게 좋은 걸 몰랐네요. 그래서 이 누룩 곰팡이는 그 생명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가 옆에 두고 먹게 되면 네. 착한 곰팡이를 많이 늘리게 되고 이것이 그 우리 몸에서 유익한 유생물을 증가시키고 면역력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겁니다. 박상준 원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누룩을 그럼 해외에서도 먹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좋은 거면 우리가 수출해서 좀 돈을 좀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이렇게 좋은 걸 뭐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해외에서도요, 이 누룩곰팡이에 대한 연구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그 네이처지에 좀 재밌는 발표가 실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생제를 먹으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내성이잖아요. 그거와 관련된 유전자가 있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 누룩곰팡이를 통해서 이 내성 유전자를 좀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연구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해외에서도 이 누룩곰팡이에 대한 관심이 높다라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것이겠죠. 예. 착한 곰팡이를 곰팡이 하니까 듣는 곰팡이 참 기분 나쁘겠어요. 곰팡님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 정도예요. 네. 두 분 앞으로 막걸리를 많이 드셔야 되겠어요. 이왕 드실 거면. 그죠? 선생님. 근데 때와 장소가 막걸리는 있죠. 막걸리 먹는 분위기와 막걸리 먹는 안주가 따로 있고 소주 먹는 분위기, 소주 먹는 안주가 또 따로 술 있어요. 얘기 자꾸 지금 쓸데없는 질문을 해가지고 지금 그게 생각나시죠? 곰팡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네. 그건 무슨 자랑이라고 그걸 갖다 그렇게 또 가만히 얘기. 생각하니까 대답한 놈이 더 이상한 놈이 되네.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 발효해서 만든 술을 적당히 드시면 약주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화학주로 만든 것은 북주가 되는 거죠. 북주가 되고, 북주가 그래서 발효가 잘 되어 있는 술을 적당히 드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누룩으로 발효가 잘 돼 있는. 네, 집에서는 이제 그 마찬가지죠. 발효시킨 장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누룩 섭취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징을 가장 잘 포함하고 있는 식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국장입니다. 청국장입니다. 네. 착한 곰팡이들의 대부분은 레시틴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공통점입니다. 이 레시틴은 세포를 구성하는 두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기억력을 향상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서 노인성 치매를 예방합니다. 그래서 착한 곰팡이를 지속적으로 드시게 되면 치매 예방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착한 곰팡이가 치매를 막는다. 자, 박상중 원장님,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두에서 추출한 이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결국에는 우리 이제 혈액 속을 돌아다니는 중성 지방 수치를 좀 낮춰줄 수 있고요. 혈소판 응집을 좀 막는 데 도움이 되거나 해서 결국에는 이 혈관 건강에 좀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치매라면 이 레시틴 성분이 뭐 예방하거나 또는 치매 증상을 완화시켜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번에는 좀 아주 꼬릿한 냄새가 납니다. 요 블루치즈. 네. 이게 푸른 곰팡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푸른 곰팡이가 한 150여 종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잘 알고 있는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가 있습니다. 1943년도 이제 세계 2차 대전 중에 개발이 되면서 그 당시에 그 전쟁을 통해서 부상 후유증으로 고생하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준 게 푸른 곰팡이에서 나온 성분들입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잘 알고 있는 우유를 발효시킬 때 나온 푸른 곰팡이는 우유 단백질인 카제인을 분해하고 리파제에 의해서 지방산을 많이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유한 맛과 향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그것이 블루치즈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블루치즈는 우리 이태리 음식 중에 피자를 먹을 때 고르곤졸라 치즈가 있습니다. 그게 블루치즈 중에 하나가 되고요.
세관에서는 이제 세계 3대 블루치즈 중에 하나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푸른 곰팡이는 우리 식재료도 되지만 약으로도 되는 아주 유용한 곰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또 홍국살이네요. 네네. 오. 홍국은 쌀을 누룩곰팡이로 발효시켜서 만든 붉은색 쌀입니다. 저기 맵쌀을 찌고요. 거기에 이제 홍국균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홍국균이 발효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말린 쌀이 홍국쌀이 됩니다. 근데 이 그 홍국은 그 옛날 당나라 때부터 많이 사용된 걸로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 이제 일본과 중국에서는 홍국에 들어있는 모나스쿠스라는 균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킨다. 이걸 확인하고 이제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한 십수년 전부터 홍국의 기능성 인증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식품으로 등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신도지 원장님. 예, 중국 명나라 때 의사인 이시진이 지은 본초 강목이라는 의서의 이 홍국의 약효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홍국은 약성이 온화하고 독성이 없고 소화불량과 설사를 치료할 수 있으며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줘서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해준다라는 효과들이 소개되어 있거든요. 현대 약품에서는 이제 콜레스테롤 약 중에 스타틴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성분들이 들어간 약이 가장 흔하게 쓰는 콜레스테롤 약인데 네. 바로 저 홍국에서 추출한 성분들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저 홍국살 저 어떻게 먹는지 궁금해요. 밥을 지어 먹는 건가요, 교수님? 네, 홍국살 같은 경우에는 밥을 지으실 때 보통 이제 맵쌀 9에 홍국살을 한 1 정도 비율로 맞추신 다음에 홍국살을 씻으면은 표면에 있는 누룩이 다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홍국살은 그대로 넣어주시고요. 쌀만 먼저 씻은 다음에 홍국살을 넣어서 밥을 지으시면 되고요. 또 홍국살을 가지고 뭐 누룩을 만드신 다음에 식초를 담근다든지 또 술을 담그실 수가 있는데 일반 가정에서는 식초나 술을 담그기가 쉽지는 않기 때문에 밥을 지으실 때 홍국살을 좀 넣어가지고 또 한번 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곰팡이의 습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주는 착한 곰팡이. 이맘때면 집집마다 담그는 것이 있죠. 바로 매실 발효액입니다. 예, 맞아요. 매실 발효액 또한 아주 훌륭한 건강의 비결이 된다고 합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쓰는 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기 매실 발효액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그거를 해마다 담그면서도 네. 헷갈려요. 이 설탕을 많이 넣으면 우리 몸에 안 좋을 텐데 설탕을 좀 덜 넣으면 또 매실액이 제대로 안 나오고 어떻게 해야 맛있는 발효액을 우리가 건질 수 있을까요? 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매실 10kg에 설탕을 몇 킬로 넣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보통 전통적으로는 매실 10kg에 설탕 10kg를 넣어라 네.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반반으로. 근데 이게 설탕 비율이 높게 되면 미생물이 발효를 잘 못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설탕량은 너무 많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가 청매실 10kg면 설탕량은 8kg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황매실인 경우에는 단맛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설탕량을 7kg 정도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통하도록 또 입구를 봉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햇빛이 안 드는 곳에 둬야 발효가 잘 되고요. 또 이게 그 발효액이 절반 정도 차게 되면 그러니까 뒤집거나 저어 주셔야 됩니다. 보통 이게 한 2, 3일 정도 지나면 발효액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실을 분리하는 시기가 제일 또 많은 질문을 받고 네. 있습니다. 보통 매실이 이제 발효가 되면 거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품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는 발효 진행 중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제 거품이 깔아앉게 되면 저희가 국자나 컵을 가지고 발효액을 떠올립니다. 떠서 위에서 떨어뜨려 보면 발효가 잘 돼 있으면 거품이 생기자마자 바로 깔아앉습니다. 그러나 발효가 덜 된 상태에서는 거품이 부글부글하면서 자기들끼리 결합력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품이 빨리 사가지면 발효가 다 됐구나. 그때 이제 건지를 건져서 발효액은 시원한 곳에다가 한 달 정도 숙성을 시키면 됩니다. 네, 매실액을 만들어 두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모든 뭐 고기를 재우는 양념이라든지 또 김장 때는 김치에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주위에 보니까 이제 매실액 요즘 다 담그시잖아요.
스프레이에 넣어서 스킨처럼 이렇게 피부에 뿌려서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발효액을 이렇게 피부에 사용을 했을 때 또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우리 건강에 좋은 발효액은 피부에도 약이 됩니다. 발효액을 피부에 바르게 되면 피부 재생을 돕고 또 보습 능력도 굉장히 우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효를 통해서 살아남은 유익한 미생물이 피부에 존재하는 유해한 미생물들을 물리치면서 피부병이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특히 그 매실은 예로부터 무좀이나 옴, 버진 같은 세균성 피부병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치료약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매실을 발효하면 독소를 제거하는 비타민을 비롯한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이 다량으로 만들어집니다.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그다음 유기산, 항산화 물질, 그리고 기타 유산균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피부에 들어가서 보습 기능이나 피부 재생 기능을 도와주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발효한 것을 피부에 바르게 되면 피부가 전체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